여기 시가총액 순으로 쭉 RME를 세워보면 삼성전자도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4월 5일날 실적 발표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주가 결국에는 못 갔죠. 결국에는 빠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동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할 때 오르는 거에 속지 말고 무조건 8만원대 매도하라 그럽니다. 기술적으로도 21선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 갑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 갈 전까지는 하이닉스는 안 건드립니다. 결정적으로 밀린다는 힘이라는 거죠. LG화학도 어제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LG화학은 화학은 당연히 안 좋은데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스테이션 맞나 모르겠어요. ESS가 결정적으로 뭐 화재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약간 그건 일회성이라 볼 수 있어요. LG화학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스는 개작살 났습니다. 실적. 예. 셀트리온도 지금 간이 조마조마합니다. 실제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일단은 저도 안 좋게 나온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셀트리온한테는 셀트리온이 주가가 아시겠습니다만은 2년째 내리막이기 때문에 예? 셀트리온은 정확히 말해서 2년째 내리막이잖아요. 2008년도 3월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거는 이 4월봉의 이 월선이 20만 8천 원인데 4월 말까지 이제 거래일수 3일 남았는데 20만 8천 원. 즉 무슨 말이냐? 요 위에서 마감만 하면은 일단 4월봉이 최근 다시 몇 달이야? 요 달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월 만에 반전을 시도한다. 그렇게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월봉은 그냥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면 지금 이게 하락세다 이야기할 때는 이 월봉이 마이너스 전환될 때 그러면 코스피는 아직 대략 한 50포인트 정도의 여력이 있어요. 이게 엄선 전환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얼마 없어요. 한 730이니까 한 10포인트 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코스닥이 730 내려간다. 그러면 월봉이 음봉 전환이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리 일봉에서 60일선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가요?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일봉에서 아무리 정배열이고 뭐 단기는 꺾였고 60일은 살아있지만은 만약에 그게 월봉에서 만약에 음봉이 전환돼 버리면 그 다음은 이 음봉하고 여기 요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라는 걸 잡으실 때는 절대 일봉에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갖다 대놓고 저점 잡고 있습니다. 한두 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뒤집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ETF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특히나 이제 주봉 월봉을 볼 때는 그게 양선 음선의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 코스피상 이렇게 생겼고 일단 그래서 4월 초 이제 두 거래일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4월 29일하고 30일. 그 29일 30일 동안에 일단은 얘가 두 개 다 양선으로 마감을 해줘야겠죠. 코스피는 2153, 네, 코스닥은 732. 일단 그 기로에 있다. 오늘 섣불리 제가 그런 말을 잘 하죠. 그래도 60일선에서는 매수야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매수라는 거는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에요. 팔지는 말란 소리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ETF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럴 때는. 네. 확실히 이게 잡히기 전까지는. 감으로 하면은, 잘못하면은, 특히나 지금도 고점이잖아요. 지수가.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800 같은 건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5개월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이 지금 차익 매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주봉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럼 코스피가 지금 2주 연속 원봉이죠. 요 저항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 주봉이니까. 근데 첫 번째는 코스닥이 지금 하락세구나 2주 연속. 여기 첫 번째 포인트를 삼고 두 번째는 확대해서 보면 여기 5주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 파란 선은 60, 검정색은 5, 빨간 선은 레드는 20이라 보면 됩니다. 이 5주선인데 5주선을 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도 매도의 신호가 나온 거죠. 주봉에서 매도의 신호가 나왔단 말은 지수는 일단 하방을 열어둔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이거는 하방의 신호가 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주식을 할 때, 종목을 할 때 그때부터 물량 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방 신호가 나오면 일단 액션은 들어가야 돼요.
30% 비중이면 10%를 든다든지 30% 비중인데 물려있다 그러면 10%를 손절한다든지 액션은 들어가야 돼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네, 2주 연속 음봉에다가 5주선을 깼어요. 그러면 주봉에서는 저점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저점을 잡고 이런 거 갖다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어떤 저점도 안 보여요. 어디가 지지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월봉에서밖에 안 보여요. 월봉 시가, 월봉 5월선. 왜냐하면 5월선이 그래도 우상향이니까. 월봉에서 우상향이 보여요. 주봉에서는 잘 안 보여요. 꺾이는 주봉이죠. 그죠? 아, 이게 못 보면 안 돼.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이 재료를, 이 세 가지 재료를 모든 걸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네? 실제 악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은 주식 안 팔아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환율이 올라, 환율 상승.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달러화가 강세고 우리 원화가 약세잖아요. 그럼 미국 놈 입장에서는 환 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차익 욕구가 생겨요. 똑같잖아. 내가 1,000달러를 가져와서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 아셔야 되는데 내가 1,000달러를 갖고 와서 내가 미국에 있는 내가 아이언맨이야. 예? 아이언맨인데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를 1,000달러를 들고 와서 한 주를 1,000달러에 샀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분명히 그때는 1대 1,000이었어요. 1대 1,000원이었다고. 그럼 내가 무슨 100만원짜리 샀다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얘는 그대로예요. 삼성전자 주가는 그대로 1,000원 해요. 근데 뭐가 올라버렸냐면 환율이 1,100원이 된 거죠. 그럼 내가 아이언맨인데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시장할 때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환차익 욕구가 생겨서 보통 주식을 매도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서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만은 뭐 옛날처럼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정세가 불안하다든지 또는 이제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확 주식을 때리 팔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 매매를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운 게 쟤요. 네. 해보세요. 외국인들 주식 안 팔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요 34, 178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스닥은 조금 파는구나. 외국인 가지고는 왜냐면 매매 비중이 코스닥은 개인이 85%가 넘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개인만 보면 돼요. 개인만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모르시나? 잘 보세요. 여기 그 있을 텐데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스피는 개인이 48, 외국인 28, 기관이 24예요. 예? 개인이 한 48% 정도 비중이 있고 외국인 28% 정도를 매매를 참여하고 기관 22인데 이걸 이제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자금의 능력 면에서 얘들은 퍼져 있는 애들이고 얘들은 집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포라 이야기합니다. 대신 코스닥은 헐벌해요. 개인이 85%예요. 근데 외인이 한 8%예요. 8%밖에 안 돼. 기관이 5%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은 무조건 개인과 반대로 하면 돼요. 개인 코스닥 샀다 무조건 매도. 확률적으로 장 빠져요. 팔면 올라요. 예. 그래서 코스닥은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갑자기 이거 하다 옆으로 샌 것 같은데 수급을 볼 때는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도를 찾지 마시고 개인 순매도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빨라요. 아시겠죠? 코스닥은 개인 순매도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 잡고 기관 순매수 잡고 기관도 뭐 연기금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건 이제 복습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아요. 누구는 기관들이 파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거든 이 새끼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장에 이 아까 말한 모든 것의 악재는 기관 매도입니다. 기관 매도. 네.
또 성향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만약에 저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이 좀 개판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2분기도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도 2분기는 좋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지들은 안 사요. 말은 하고 뒤에서 팔아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다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분 50%를 갖고 있어요. 예? 이 말이 우리나라 회사 아니에요. 말이 이게 뭐 말이 서정진 거 아니라고. 결정적으로 지분만 놓고 보면 51.52%예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이재용 거 아니에요. 57%가 외국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2분기 안 좋아도 2분기 안 좋아도 또 3분기는 세계적인 반도체 세계 1인 회사니까 지금 10년째 장기 투자하면 500원짜리가 지금 10배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셔야 돼요. 10배 어차피 10배 수익이기 때문에 내리나 마나 그냥 좀 빠지면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리 보셔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 시각을 볼 때는 연봉을 한번 봐놓고 이 자식들이 어차피 수익이니까 이런 작은 파동에 일일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근데 기관들은 팔아. 근데 우리는 그럼 누굴 봐야 되냐면 사실은 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주봉 이렇게 깨고 하는 거는 거의 다가 웬만하면 기관들의 매매 패턴에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안 좋은 신호가 좀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종목들 보면 되죠.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들 시가총액 상위니까. 대신 이제 치고 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다시 뭐 83,000원까지 가긴 어려울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47,000원 간다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47,000원 그냥 팔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어려워요. 현대차 같은 거는 어차피 제가 보니까 빠질 겁니다. 기아차도. 왜 그렇죠?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왜 빠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선반영이라 그래요. 왜냐면 하필 지수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차에 대한 기아차에 대한 투자 매력도 바로 반대로 보면 떨어져 버립니다. 빠진다고 다시. 이제 워낙 한 5, 6만 원 샀으니까 못 팔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빠져요. 예. 그럼 누가 좀 받쳐줍니까? 셀트리온은 제가 보니까 받쳐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아직 뭐 나온 게 없어요. 예. 요 골든 크로스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잠깐 올랐다가 결국엔 내려오는데 결국은 내려와야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 골든 크로스 때문에 잠깐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엄청 이번 주에 뜨거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이 막 2030년까지 130조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좀 뜨거웠는데 비메모리 하면 처음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들을 먼저 볼게요. AD 칩스 같은 거 아주 작은 회사들 올라버리면 안 되는데 자 올라버렸네. 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살아있어요. 오버 반도체, AD 칩스, 그 다음에 036549 계좌주 SFA 반도체 죽었네. SFA 반도체는 건드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근데 실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종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네페스예요. 네? 네페스 그리고 실리콘웍스 그리고 테스나 그죠? DB 하이텍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바로 말을 할 수가 있죠. DB 하이텍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잘 보시면 큰 돈들이 할 수 있는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자금이 빠져요. 네페스도 지금 차익 매물에 물론 이제 장이 어제 오늘 빠졌으니까 좀 이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다시 또 완전히 죽진 않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약간 슈팅 영역이 보입니다. 굳이 안 건드리셔도 돼요. 갖고 계신 분은 조금 여유를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메모리 쪽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뭐 어버브나 이런 애들은 이제 동호회에서 작은 애들이 올리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리 봅니다. 그리 보고
최근 2, 3주 동안 제일 강했던 게 2주 기준으로 가장 강했던 게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돼지가 죽는 거. 네. 근데 얘들 잘 보시면 제가 보니까 다 고점 쳤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마니크의 주가고요. 닭고기 하림의 주가입니다. 하림은 벌써 죽었군요. 예. 벌써 3일 전에 고점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같이 우리가 했던 이지바이오도 제 판단으로는 조금 이제는 늘어지는 구간에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무슨 말씀 드리냐면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이제는 매도를 논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매수를 논하기보다는 매도를 논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죠. 거래가 이제 계속 줄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잠깐 신라 SG나 수산주는 올랐는데 제가 분명히 말해요. 수산주는 절대 매매하면 안 돼요. 물려 있다가 움직일 때 팔고 나와. 얘네들은 무조건 고점 쳤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주들은 그냥 만약에 수산주를 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위험한 거예요. 갖고 있다 수산주는 맨 핫발을 움직입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그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야! 말투가 왜 이러냐. 너 돼지고기 올랐다고. 돼지고기 올랐지? 그럼 그렇다고 회사 먹냐고 내가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돼지고기 올라도 돼지고기 먹고 회 좋아하는 사람은 회 먹는 거지. 돼지고기가 이걸 대체제는 아니에요. 네. 돼지고기하고 수산주 회가 대체제는 아니라고. 대체제라는 거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지. 소고기 값이 오르면 너무 올라버리면 소고기보다는 그냥 돼지고기 먹자 이런 거지. 돼지고기와 광어 도다리는 별개라고. 어디 횟집에서 삼겹살을 팔어? 아니 잠깐 죄송해요. 어디 삼겹살집에서 회를 팔어? 수족관 갖다 놓고 미친 거지. 그거 아닌 거지.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얘네들은 끝났다고요. 그래서 뭐 계속 종목을 많이 하면 좀 길어지겠는데 방송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뭘 좀 계속 보셔야 되냐면 미국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에이씨 니들 가려면 가라. 그리 보는 거고. 예? 그건 이제 정리됐어요. 아까 제가 좀 적어드렸어요. 다음 주 마찬가지예요. 당분간은. 아까 말한 대로 중국 정시는 이제 조금 그냥 머릿속에 조금 쉰다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간간히 장 10시 반이 되면 중국 정시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가장 지금 장애한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주식을 안 팔진데 계속 기관들이 지레 외국인이 주식을 팔 거라 생각해서 먼저 팔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기관들은 환율과 관련된 자동차라든지 환율과 관련된 주식은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결정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지만 환율 상승의 가장 피해 섹터가 또 자동차입니다. 국민들한테는 2천만 원에 소나타를 팔아먹고 미국에서는 1,000만 원에 팔아먹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물론 환해지를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손해입니다. 그럼 그리 됐을 때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에 계속 힘을 줍니다. 뭐 빙거래라든지 호텔 신라라든지. 근데 이 주식들은 한샘이라든지 이 주식들을 뭐 더좋은 비즈온이라든지 제가 다 말했던 종목이에요. 더좋은 비즈온이라든지 하이트 진로라든지 소주값 올린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알고는 있는데 굳이 투자하기는 또 애매해요. 하이트 진로도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약간 사람 말로 떠나면 이미 놓쳤어요. 대신 알고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가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면 거의 다 내수주로 갑니다. 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좀 이상하게 내수주로 가요.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호텔 신라 갖고 계신 분한테는 무조건 갖고 있으라 그래요. 손흥민 때문에 빙거래도 지금 잘하면 8만 원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자신은 없어요. 손흥민 슈퍼권 선전하잖아. 요새 손흥민 CF 많이 찍어요. TS도 찍고 슈퍼권도 찍고 많이 찍더라고. 근데 이 빙거래를 가지고 이걸 먹기는 좀 어려워. 실제 8만 원 가봤자 돈도 안 돼. 끼케 7%야. 근데 요지는 음식료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야. 건설도 뭐 나쁘지 않겠구나. 방법은 이제 이런 거 건들지 마요. 끝난 애들 이런 거 먹으려고. 아시아나가 됐든 아까 수산주가 됐든 건들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차피 장이 이제 완전 죽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월봉이 양봉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